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차관도 마찬가지예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실은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정원,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조윤선,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직이 없던 김재원이 청와대에 좀 유례가 별로 없는 특보로 들어가요. 특보. 대통령 특보. 그 자리는 좀 희한한 자리였기도 했고, 그러면서 3일째가 된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와 해수부가 3일째가 돼서 특조위를 방해한 그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나는 이 김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4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당시엔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안 했고 대통령실이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다시 개편돼요. 이명박 때 대통령실장 이렇게 불렀잖아요. 대통령실의 해양수산비서관을 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2014년 8월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4개월 정도 있다 이 사람이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2015년 11월 달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수부 장관을 하면서 세월호 사건 특조위뿐만 아니라 내가 이게 열받는 거거든요. 특조위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체를 훼손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김영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주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있던 자가 세월호 사건이 나고 그 당시 기억들 나시죠? 이주영 장관이 수염 기르면서 팽목항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시신 수습하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도 아니다. 그 기간 중에 이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이 김영석이 2014년 8월에 차관으로 가요. 사실 실무를 다 장악하는 거거든요. 차관이 정치인 장관들인 경우에는 실무는 거의 차관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청와대에서 차관이 내려와가지고 이주영이 물러가자마자 바로 장관에 앉혀요. 2015년 11월부터. 이거는 실제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는 기관과 상당히 겹쳐요. 예. 그러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특조위 방해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선체 훼손이라든지 인양을 딜레이시킨다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이에요. 그 태스크포스는 조윤선, 김재원, 이병기 정도가 태스크포스지만 실행했던 바로 실행범 김영석입니다. 당시 윤학배 전 차관도 같이 이렇게 구속된 이유가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둘 다 피의자일 경우에는 사실 증거인멸이나 입맞춤이라고 하죠. 그런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구속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누구의 오더에서 최근에 그 6월 은폐 사건 그 사건의 담당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 김영석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선체를 뭐 한다든지 하는 그런 해수부 공무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영석에게 검찰이 받아낼 수 있는 거는 누구 지시로 그런 특조위 방해뿐만 아니라 선체훼손이라든지 뭐 이쪽에 선체훼손 다른 말로 증거인멸이고요. 이런 거를 사실상 주도했던 게 해수부였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지시였냐를 검찰이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해수부 차관으로 임명된 8월이라고 하면 전국이 어떤 전국이었냐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박근혜로부터 어마어마한 냉대를 받으면서 온 사회에 벌레 같은 사람들이 기어나와서 세월호 가족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김용호 씨가 단식에 들어가서 단식이 끝난 게 8월 말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해수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은 차관으로 임명된 것 자체가 물론 장관이 공석이기도 했지만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네 선에서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실무를 준 것 같아요. 오다가 내려온 거죠. 오다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월호에 대해서 엄청난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가기 시작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장관으로 있으면서 우리 그런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온다.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는 날 그리고 다음 날 세월호가 인양이 되고 이거를 계속 막았던 게 바로 이 사람이 아니었나. 몇 년 동안 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었나. 실무자가. 특조위만 방해했겠냐고. 그렇죠. 진짜 증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특히 명정님하고 저하고인데 이거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네. 일단 구멍을 엄청 뚫어놨잖아요. 그 명분이 뭐였냐면 거기다가 풍선 넣겠다는 거였거든. 말도 안 되는 인양 방식인 거지. 그렇죠. 그 이후로 세월호는 완전히 구멍이 뻥뻥 뚫리는 그냥 거의 해체 수준의 그게 됐고요. 골조만 납다시피 했죠. 세월호 앵커는 왜 뛰어다가 중요한 증거물일 수 있는데 부산에 갖다 놓냐고요. 그 목포 신항에 갖다 놔도 되고 팽목항에 갖다 놔도 되는 거잖아요. 앵커라는 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는 건 아니고 쇳덩어리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정말 이상해요. 이 사람이 어쩌면 세월호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우리가 MB 사건에서도 그렇잖아요. 청와대 비서관들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누가 시켰어? 얼마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가 시켰어만 불어줘도 세월호 사건의 실마리가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가지고 검찰이 영포 빌딩을 2번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압수수색했던 장소와 두 번째 압수수색한 창고가 다르대. 예. 계속 내부자의 어떤 고발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문서들이 엄청 발견되지 않습니까? 아, 충격이었어요, 저. 그러니까 이명박 측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압수물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겨야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진짜. 그러니까 모르고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키워드는 정확하게. 그게는 이제 수사를 대비한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모르고 가져왔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이건 사본이다. 이 사본을 다 줄 테이니 내가 PC에 접근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면서까지 온갖 음해와 모략을 저질렀죠. 그죠? 아방궁이 어쩌니 이 사건이 그 사건이거든요. 거기에서 국가 비밀을 본다는 등 많은 등 개지랄을 했죠. 그죠? 그래서 다 반납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포 빌딩은요. 이건 개인 건물입니다. 그렇죠. 개인 건물의 국가 기밀 문서를 가지고 가서 누군가는 보고 분석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료를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이 새끼가 정말 짱돌로 존나게 조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법도 뭐고 없다. 지는 온갖 무법천지를 다 해놓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접근 권한만 달라고 통사정을 했어도 거부했던 새끼가 지는 갖고 가 복사해서 이거는 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번에 적폐하고 상관없이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조사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 사정기관이 이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얼마만큼의 양과 어떤 종류의 문서를 갖고 가서 어떻게 이것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했느냐까지 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그 기록물의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 기록물이 영포 빌딩 지하에 있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잖아요. 범죄 행위죠. 지금 이명박은 이쪽에 물타기 하는 거야. 이거 실수로 들어왔네. 당연히 기록관으로 가야지. 그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이번 2차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건 중에 가장 놀랄만한 문건이 뭐냐 하면 그때 다스 관련해서 특검 수사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명박 측에서 자 검사가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우리는 답변을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소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이 보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조사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그 체크리스트가 개인 것도 아니고 청와대 문서로 해서 그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2차 압수수색에서 이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신비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복사본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본인이 관련된 가장 그 뇌관이 될 만한 자기한테 치명적인 해가 될 만한 문서들을 갖다가 숨겨놓은 거 아닌가. 대통령 기록관에 넘겨주지도 않고 본인이 슈킹에다가 숨겨놓은 게 이번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예전에 이 조직을 캤었는데 영포라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영포 빌딩이요. 영포 라인에 영일과 포항의 출신들 이명박이죠. 이 영포 라인들이 국정원을 장악했고요. 국무총리실 일에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지금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영포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 영포 라인에서 주로 비밀리에 작전을 폈던 게 연어라고 해서 전직 대통령들 뒷조사한 게 이 영포 라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포 라인이라는 이름을 딴 그 건물의 지하에 이 비밀 문건들 비밀 문건들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하나의 건만으로도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의 중차대한 비밀, 남북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무기 구입과 관련된 중요한 문건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국가에는요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인들 잘 모르시겠지만 10년, 20년, 5년 이런 단계로 해서 국토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갖고 가서 땅 투기에 사용하게 되면 사익을 추구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영포 빌딩에서 나타났냐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영포 라인 애들이 숨어서 무슨 짓을 했냐는 겁니다. 여기서 작전 모의를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다. MB가 죄가 많다고 해서 이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저는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종이 한 장도 주지 않았던 MB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로긴 접촉 아이디 하나 주지 않았던 MB가 자신은 서류를 갖고 나가요? 그리고 자기 사저에 있었으면 제가 이해라 조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유 재산이 영포 빌딩에 이거를 보관했다고요? 그럼 누가 받겠냐는 겁니다. 누가? 국토 장기 계획을 가져갔더라면 큰 문제입니다. 투기에 누가 못하겠습니까? 돈 있겠다, 정보 있겠다. 미리 땅 사놓으면 10년 전에 사놓으면 20년 후에 30배, 40배 뛰는데 그러면 자식들한테 인계해 줄 때 제주도처럼 10만 원짜리 땅 사서 300만 원 된 거 아닙니까? 3년 사이에. 그럼 자동으로 이게 불법 상속 아닙니까? 이런 데 악용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역학적으로 악용되고 활용됐는지까지 전 조사해야 된다.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불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가회동 집 팔았잖아요. 네. 청와대 다른 직원한테. 그 왜 팔았냐면은 그 자체가 임시로 서울 거처 같은 거였잖아. 네. 퇴임하자마자 바로 양산으로 내려가기 위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주택 보유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 그렇지 다주택 보유하지 마라라는 게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하나를 과감하게 처분을 한 거죠. 네. 몸소 보여준 거예요. 가회동이 아니라 홍은동. 홍은동인가요? 네. 가회동은 이명박이죠. 아, 옛날에. 죄송합니다. 다 장악하는 거거든요. 차관이 정치인 장관들인 경우에는 실무는 거의 차관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청와대에서 차관이 내려와가지고 이재명이 물러가자마자 바로 장관에 앉혀요. 2015년 11월부터. 이거는 실제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는 기관과 상당히 겹쳐요. 예. 그러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특조위 방해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선체 훼손이라든지 인양을 딜레이 시킨다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이에요. 태스크포스는 조윤선, 김재원, 이병기 정도가 태스크포스지만 실행했던 바로 실행범 김영석입니다. 당시 윤학배 전 차관도 같이 이렇게 구속된 이유가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둘 다 피의자일 경우에는 사실 증거 인멸이나 입맞춤이라고 하죠. 그런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2014년 8월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4개월 정도 있다 이 사람이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2015년 11월 달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네. 해수부 장관을 하면서 세월호 사건 특조위뿐만 아니라 이게 열받는 거거든요. 특조위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체를 훼손하는 거.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김영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주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있던 자가 예. 세월호 사건이 나고 그 당시 기억들 나시죠? 이주영 장관이 수염 기르면서 팽목항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시신 그렇죠. 수습하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도 아니다. 그 기간 중에 이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이 김영석이 2014년 8월에 차관으로 가요. 사실 실무를 김용호 씨가 단식에 들어가서 단식이 끝난 게 8월 말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해수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은 차관으로 임명된 것 자체가 물론 장관이 공석이기도 했지만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네 선에서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실무를 준 것 같아요. 오다가 내려온 거죠. 오다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월호에 대해서 엄청난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가기 시작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장관으로 있으면서 우리 그런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온다.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는 날 그리고 다음 날 세월호가 인양이 되고 이거를 계속 막았던 게 바로 이 사람이 아니었나. 몇 년 동안 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었나. 실무자가. 특조위만 방해했겠냐고. 그렇죠. 진짜 증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특히 명정님하고 저하고 건데 이거 계속 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차관도 마찬가지예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실은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정원,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조윤선,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직이 없던 김재원이 청와대에 좀 유례가 별로 없는 특보로 들어가요. 특보. 대통령 특보. 그 자리는 좀 희한한 자리였기도 했고 그러면서 3일체가 된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와 해수부가 3일체가 돼서 특조위를 방해한 그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나는 이 김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4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당신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안 했고 대통령실이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다시 개편돼요. 이명박 때 대통령실장 이렇게 불렀잖아요. 대통령실의 해양수산비서관을 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구속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누구의 오더에서 최근에 그 유골 은폐 사건 예. 그 사건의 담당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 김영석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선체를 뭐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수 공무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저는 김영석에게 검찰이 받아낼 수 있는 거는 누구 지시로 그런 특조위 방해뿐만 아니라 선처훼손이라든지 뭐 이쪽에 선처훼손 다른 말로 증거인멸이고요. 이런 거를 사실상 주도했던 게 해수부였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지시였냐를 검찰이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해수부 차관으로 임명된 8월이라고 하면 전국이었냐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박근혜로부터 어마어마한 냉대를 받으면서 온 사회에 벌레 같은 사람들이 기어나와서 세월호 가족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